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 백신에 대한 기피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발표가 나왔고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 한 차례만 맞아도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인데요. 한 차례 접종이 중단됐다 재개된 이후 불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서 타운 내 주요 접종 장소들에도 해당 백신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만여 도스 분량의 백신 접종을 진행한 이웃케어 클리닉. 존슨앤존슨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존슨앤존슨하고 모더나 백신 접종해 드렸었고요. 현재는 모더나 접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들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달 13일 CDC와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자 일부에게 심각한 혈전 증상이 보고됐음을 확인한 뒤 접종 중단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매우 드물게 발생한 증상임을 확인하고 접종을 재개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민들의 불신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기 위해 LA 한인타운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또 다른 곳을 찾아봤습니다. 홀드되기 전에는 그래도 존슨앤존슨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릴리스가 다시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만큼 호응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존슨앤존슨 백신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존슨앤존슨 백신은 해당 백신이 보유한 장점이 필요한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많이 거동하시기 힘들으니까 그냥 한 번으로 빨리 맞춰야 되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모더나나 파이저를 다 선호하시죠. 하루 평균 100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이 접종소도 존슨앤존슨 백신보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백신 접종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존슨앤존슨보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면역력을 갖출 수 있어 신속한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한 백신입니다. 접종자 700만 명 중 혈전 부작용을 겪은 사람이 1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접종 기피는 옳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처럼 특정 백신에 대한 기피 현상도 원인으로 볼 수 있겠죠.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빠른 집단 면역을 위해선 접종 속도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데 다음 주 예고돼 있는 10대 청소년 접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5월 들어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백신 접종 수는 약 213만 회. 3주 전에 337만 회와 비교했을 때 37%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4일에는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접종 수가 100만 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접종 감소 추세는 미 전역 각 지역을 살펴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지난주 46만 7,134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주일 전 61만 1,592회분의 접종이 이루어진 것보다 24%가 줄어든 것입니다. 고연령자와 기저질환자, 접종 대상자들의 접종이 완료된 이후 나머지 대상자들의 접종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여기에 더해 특정 백신에 대한 접종 기피 현상, 백신 자체에 대한 불신도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그 밖에 접종을 원하지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접종 장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미접종도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의약국 FDA는 이르면 다음 주 초 12세에서 1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 권고가 나오면 바로 접종 승인이 이루어질 전망인데 이럴 경우 다시 백신 접종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대들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빠른 백신 접종이 집단 면역에 이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향후 60일간
추가로 1억 회 접종을 목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을 빈틈없이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45%며 32%는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접종자가 늘어날수록 새로 접종하는 이의 숫자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실제 여론조사 등을 보면 미국민 중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답하는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해 주요 유통매장과 약국 체인들이 나섰습니다. 월마트와 샘스클럽에 이어 CVS도 예약 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저지 내 324개에 달하는 CVS 지점 모두 즉석 방문 접종이 가능합니다. 제휴사 뉴욕 KBTV가 보도합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월마트와 샘스클럽에 이어 그간 부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 역할을 해오던 CVS도 뉴저지 내 전 지점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내 CVS는 324곳에 달해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근 편의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주내 코로나 백신 공급 상황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어제 현재 뉴저지 성인 인구의 46%가량이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지난 4월 13일에 비해 일일 백신 1차 접종자 수가 약 50%나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시 아시아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타 인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시 보건국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상 뉴욕시 성인 아시아 내 68%가 백신 1차 접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 비율도 아시안이 47%로 백인과 히스패닉, 흑인들에 비해 높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 카운티가 옐로우 등급에 진입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오늘부터 보다 완화된 보건 수칙을 시행 적용합니다. LA 카운티의 완화된 보건 수칙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시행됐습니다. 식당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체 수용 인원의 50%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테이블 간격은 기존 8피트에서 6피트로 줄였습니다.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은 최대 6명으로 이전과 동일하지만 백신을 접종한 경우 다른 가구와도 동석이 가능합니다. 미용 등 퍼스널 케어 업종의 실내 수용 인원은 75%까지 늘어났습니다. 손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메이크업 등 손님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 측은 반드시 N95 등급 이상의 규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소매업소와 식료품점의 인원 제한 해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주정부 방침과 달리 전체 수용 인원의 75%까지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이 민주평통 LA 주최로 열린 화상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인사회에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경일 기자가 전합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단된 북미,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해 이번 회담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관계의 진전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한반도 정세를 완화시킬 수 있고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협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수립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미 대화에서 한번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금년 하반기로 가면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과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상황을 북미 간 탐색 기간으로 보고 향후 북한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인도적 협력은 이게 일방적인 협력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호혜적인, 상호적인
그런 협력입니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 지원 강화 법안이 추진되는 등 인도주의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외 평통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판문점 견학을 확대하는 등 평화적 해법 마련에 지속적인 미주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미국 내 주요 선거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에서 투표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투명성을 전제로 투표 문턱을 높이는 것인데 백악관과 민주당은 투표를 어렵게 만들려는 정치적 음모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란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오늘 투표 절차를 더 까다롭게 만들고 위반 시 처벌하는 대대적인 투표 개혁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We're increasing transparency even better. In Florida, we track the votes coming in real time. Not the results, but we know who's voting, what your registration is, and we follow the turnout so that when the election's over, we know the universe of votes that have been cast, and it makes it so that someone can't dump 100,000 votes 2 or 3 days later. 새 법은 부재자 투표를 위한 드롭박스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전 투표가 허용된 시간에만 드롭박스에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선거 감독관에게 $2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대리로 투표 용지를 제출하는 건 역시 제한했습니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선거 때마다 요청서를 내야 하며 운전면허증과 소셜 번호를 정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향후 주나 카운티 정부가 선거 절차를 바꿀 수 있도록 합의하는 건 역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백악관 측은 즉각 비난에 나섰습니다. The 2020 election was one of the most secure elections in American history. There's no legitimate reason to change the rules right now to make it harder to vote. That's built on a lie. The only reason to change the rules right now is if you don't like who voted. 지난해 대선에서 패한 공화당은 이후 투표권 제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조지아를 비롯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여러 개 주가 현재 입법을 마쳤거나 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민주당 측은 노골적인 유권자 탄압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이 참여해 제작한 선거 홍보 영상이 미국 정치 컨설턴트 협회 AAPC 주최로 열린 폴리 어워드에서 다국어 부문 금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진실과 정확한 사실, 해답은 과학입니다. 라파엘 워낙과 지난 1월 조지아주 상원 결선 당시 소수계 이민 커뮤니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한국어 선거 홍보 영상 Life or Death입니다. 정치를 초월한 안전과 단결, 코로나 퇴치와 치유를 강조하며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캠페인 전략 미디어 회사인 JNG 스트래티지스가 제작한 이 영상은 당시 강석희 전 얼바인 시장이 영어와 한국어 내레이션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팬데믹 극복이라는 사회적 주제를 정치와 잘 결합시켜 녹여낸 영상은 이후 결선에서 민주당 상원 후보 2명을 모두 당선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1969년 설립된 AAPC는 미국 내 정치 자문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구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정치 컨설턴트 단체입니다. AAPC가 주최하는 폴리 어워드는 정치 홍보 광고 분야의 오스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고용시장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9만 8천여 건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9만 2천 건 감소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전망치 53만 8천 건보다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함께 외식과 여행 등이 늘며 서비스업이 인력 확충에 나선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고용시장의 치유가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보다도 훨씬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2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미국 법인이 한인타운 내 학교 학생들의 등교를 응원하는 기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인삼공사 미국 법인은 어린이날이었던 어제
LA 한인타운 윌튼 플레이스 초등학교를 방문해 한국어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홍삼 제품을 기부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린이 면역력과 성장을 위한 홍삼 제품은 한인타운 YMCA 주간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과 비영리단체 KYCC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에게도 전달됐습니다. 인삼공사 미국 법인은 이번 행사에 앞서 팬데믹 기간 직장인들의 백투워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바 있습니다. 미국 법인 이응실 법인장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구성원들을 응원하는 기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